안녕하세요. 뭐든지 TV의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 자수 시작하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 재료의 사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술을 놓기 위해선 바늘이 필요하겠죠? 이게 자수 바늘인데 처음 하실 땐 3호에서 10호 이렇게 번호가 적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두께가 들어있는 바늘 세트를 사시면 돼요. 브랜드 간의 성능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바늘같이 생긴 것만 다 써요. 네. 그리고 이게 3호 정도 되면은 실이 6가닥에서 8가닥 이 정도 들어가고 10호 되면 제일 가느니까 뭐 1가닥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밀리너스 바늘인데요. 이 바늘은 블리언너 스티치랑 캐스트온 스티치 할 때 그때 이제 바늘이 되게 잘 빠져요. 이렇게 빨대같이 생겨가지고 이 몸통이랑 이 바늘기랑 약간 비슷한 두께예요. 그래서 잘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바늘을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수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DMC 실, 이건 25번사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실의 두께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한 가닥이 아니라 6가닥을 그냥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 한 가닥씩 뽑아서 사용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잘라서 쓰는 거고, 이건 DMC 말고 앵커라는 브랜드의 실이에요. 이거 둘이 뭐 품질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가 더 색이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DMC는 구하기도 쉽고 체계가 다 DMC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DMC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보시면 펄 코튼이라는 실인데요. 이거는 좀 실이 두꺼운데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가닥씩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5번사고 이거는 8번사예요. 자수실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으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두께별로 놓으면은 5번, 8번, 25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울로 된 자수실도 있어요. 울사라고 하는데 애플톤 울사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 쓰려면 바늘이 좀 귀가 큰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메탈릭사도 있지만 이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비싼 반짝이 실? 이건 나중에 제가 사용하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수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자수틀이 필요하겠죠. 자수틀은 이제 이거는 10cm 정도 돼요.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인데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대나무, 원목,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고무를 가져왔는데 어디 갔지? 이게 고무로 된 건데 저기 꽂는 그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락앤락 뚜껑처럼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여기다가 천을 끼우고 이렇게 딱 씌우는 건데, 이게 좀 팽팽하게 잘 잡아주긴 하는데 문제는 천이 두꺼우면 굉장히 끼우기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게 색깔하고 사이즈 모양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이렇게 자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벽걸이로 거실 때 좋아요. 일단은 자수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수틀은 나무 자수틀, 안쪽 링하고 겉에 링이 있어요. 이거는 작고 여기는 고리가, 그러니까 조이는 게 달렸죠. 이걸로 이렇게 넓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천을 씌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에 놓고 천 덮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적당히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나사를 조여서 팽팽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에는 식서 방향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천에 롤로 풀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식서 방향이고 이쪽이 푸서 대각선이 바이어스 방향이에요. 근데 바이어스 방향으로 당기면은 천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막 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약간 적당히 조인 상태에서 압력을 줘서 딱 눌러주고 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세로로 당기시는 게 좋아요. 세로 방향으로. 다른 방향은 잘 늘어나요. 제일 안 늘어나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원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단은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광목 20수 정도 되는데 30수는 너무 얇아요. 너무 얇고 그래서 20수 이상,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이것도 두껍거든요. 광목도 사용하기 편하고 저렴하고 이거는 린넨이에요. 이 아래가 다 린넨인데 이거 약간 광목보다 굉장히 좀 비싸긴 한데 내가 누굴 선물해야겠다, 뭘 만들어야겠다 그랬을 때 린넨 사용하시면은 되게 고급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자수천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가로 세로 이제 직기 중에서 안 늘어나는 원단 중에서 그게 평직이란 게 있어요. 평직은 이렇게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이렇게 겹쳐져 바구니처럼 짜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바느질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캔버스 원단, 옥스포드 원단 이런 것도 바느질 하기가 좋아요. 근데 좀 두꺼우면 좀 힘들긴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런 천 같은 데다 술을 놨으면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만들 줄 몰라 그럴 때는 이런 다이소에서 여기 에코백 같은 거 에코백 사다가 얼마지? 이게 제가 2,000원 주고 샀는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수 놓고 뒷면에다가 지저분하니까 실크 심지라고 있어요. 얇은 거 그거 붙여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수 가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수 가위는 그냥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예쁜 가위도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 쪽가위 주로 쓰다가 쪽가위를 어디다 놨는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저렴한 그냥 가위, 작은 가위, 자수용 가위고요. 원단을 자를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재단 가위, 잠자리 가위, 이거 두 개 다 천이나 실, 이거는 실만 자르시고 이거는 천하고 실 자르시고 다른 거 뭐 종이나 부직포 이런 거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수용 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두 개네. 제일 간단하고 저렴하게는 이게 수성펜이거든요. 물에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천에다가 이거는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치고 이렇게 뱀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를 놓는 거예요. 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 스프레이를 쭉쭉 뿌리면 이게 금세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완성하신다면 이렇게 물을 대충 뿌리지 마시고 물에 완전히 담가가지고 이 잉크를 다 녹여서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색깔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흰색 원단에는 다시 이제 색깔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완전히 물에 헹궈가지고 물에 풍덩 담가서 좀 몇 번 헹구고 그 다음에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성펜, 뭐 기와펜도 있는데
기와펜 하다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놓을 때는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와펜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펜은 이런데 테스트를 해보고 지워지나 완전히 지워지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열펜인데요. 이게 파이로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미쓰비시에서 나온 펜도 있어요. 볼펜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굉장히 가늘고 섬세한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열펜 중에 사인펜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볼펜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원래 이게 문구용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열로 지우는 거예요. 다리미로 지워도 되지만 이게 드라이기로도 지울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순창을 제가 드라이기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대충 지우긴 했는데 이 드라이기 열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펜으로 쓰시고 그 수 놓으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딱 쬐면은 펜 자국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프릭션 펜이었고요. 그리고 도안 그릴 때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런 먹지 있잖아요. 이거는 문구용인데 좀 잘 안 지워져요. 아예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먹지 사용법은 아시죠? 이렇게 도안을 어디갔어? 뭐지? 저기다 원단 넣고 먹지 깔고 먹지게 먹 닿는 부분 천 닿게 한 다음에 이걸 올리고 도안 올리고 여기 볼펜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하면 이 원단의 표시가 나겠죠? 근데 저는 먹지는 잘 안 쓰고 먹지 중에 먹지도 이제 수성 먹지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먹지랑 다르게 물에 담가서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크로바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른 회사 브랜드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꾹꾹 눌러서 그리기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했던 수용성 심지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부직포 같이 생긴 건데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도안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림을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베껴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베낀 그림을 천 위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놓으면 되는데 이게 물에 담그면 없어져요. 이거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 그릴 때는 없으면 연필로 하고 제일 괜찮은 건 이제 열펜이에요. 열펜으로 하고 이게 잘 그려져요. 이렇게 섬세하게 잘 그려지는데 뭐 하면서 대충 그렸다 치고 그럼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게 수성펜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번져버려서 차라리 연필이 낫고 일반 볼펜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수용성 심지에다가 프릭션 볼펜을 썼어요. 쓴 다음에
바로 물에 담그면 안 돼요. 그래도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로 완전히 지우고 그 다음에 물에 담그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성 심지는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녹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물에 푹 담가가지고 여러 번 헹궈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딱딱하게 풀기가 안 남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거든요.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자수실 이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남았는데 이렇게 보빈 있잖아요. 보빈 여기다가 실 번호를 적고 아니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 이게 번호가 있거든요. 이 종이를 벗겨서 여기다 끼우고 같이 돌돌 말아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데 보비남 이거 원래 다이소에서 정리한 거 산 건데 여기다가 저는 색상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뭐 색깔별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색상별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실뜨개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뭐 없어도 되는데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을 끊어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을 주다가 원단이나 뭐 다른 실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거는 자수 도안을 그리다 보면은 동그라미를 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방에서 빵빵자라고 이렇게 모양자를 팔아요. 타원도 있고 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게 꽃 크기에 맞게 한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프레임 그릴 때 좀 커다랗게 그릴 때 정확한 사이즈로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수 도안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동그랗게 그리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찌그러지게 그리면 도안 나중에 자수 났을 때도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또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